미국 관광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숫자와 그래프를 넘어서서 신뢰, 안전,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붕괴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에게 꿈의 목적지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반영입니다. 캐나다 관광객이 휴가를 계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항상 명백한 선택지였습니다. 뉴욕, 올랜도, 라스베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여행지는 자유, 즐거움, 번영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변했습니다. 이제 꿈의 여행지였던 미국이 혼잡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예전처럼 쉽게 넘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캐나다인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코비드-19 팬데믹 당시에도 예측되지 않았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숫자로 취급하고 국제관계를 교환의 도구로 간주한 수년간의 행정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력도를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신뢰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더 이상 최고의 가격만을 추구하지 않고 존중과 안전을 제공하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관광업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 얘기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12개월 이내에 10개의 주요 국제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노선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철회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제 위험한 목적지로 전락한 나라에서의 이별입니다. 이는 신뢰의 상실, 세계에 전해지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꿈의 목적지가 아니며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한때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 휴가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위협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 붕괴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신뢰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마치 다리가 서서히 부식되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미국은 점차 글로벌 매력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무엇을 찾을까요? 그들은 관광지나 저렴한 가격 이상을 찾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그들은 길을 돌아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그들은 신뢰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이민 시스템, 거리에 퍼져 있는 불안, 그리고 최근의 정치 및 경제적 조치들이 나라의 이미지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한때 저렴한 비행기표로 잘 알려졌던 항공사 플레이 에어라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항공사인 이 회사는 레이캬비크와 보스턴 간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민주적인 기회가 넘치는 목적지. 그러나 이제 플레이 에어라인스는 미국으로 가는 노선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큰 소란 없이 세부적인 설명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더 이상 여행객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북유럽과 같은 곳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생활 수준과 많은 여행 옵션을 제공받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와 일본입니다. 2025년 북유럽 관광객의 71%가 미국 대신 이 두 곳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미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다면 캐나다 항공사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캐나다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제 미국에 여행할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아니고 관광지에 대한 흥미 부족도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오타와의 한 어머니가 미국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고 말할 때 그녀는 많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운 휴가와 비즈니스 목적지였던 곳이 이제는 혼돈이 지배하는 장소,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방치의 결과입니다. 항공사인 룹탄사가 미국으로 가는 노선들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항공사 중 하나인 룹탄사는 알림없이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혁명도 항의도 아닙니다. 단지 차분하고 계산된 철수입니다. 룹탄사는 이제 도쿄, 서울, 델리와 같은 목적지로 노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항공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항공사들은 여행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반영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이 느끼는 바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노선을 끊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가격이나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실, 이미지의 상실, 그리고 국가의 위상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이것이 점차 세계화된 사회에서 미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관광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신뢰와 정체성의 상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징했던 것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분명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으로의 국제 방문객 수가 55%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붕괴는 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뉴욕의 쇼핑몰을 거닐고 NBA 경기를 보는 등 미국은 항상 꿈의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노선들이 하나씩 끊기면서 이 변화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이슬란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항공사는 최근까지 레이캬비크에서 뉴욕과 보스턴으로 가는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미국행 노선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설명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미국행 노선이 사라졌고 세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관광객들의 행동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작은 항공사들만이 노선을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항공사들도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형 항공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카고와 애틀랜타로 가는 역사적인 노선을 철회할 때 이는 단순한 전략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용, 불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분위기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여행하기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어 프랑스는 예전에는 미국 노선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마이애미, 휴스턴, 심지어 뉴욕까지 철회하고 도쿄와 싱가포르와 같은 더 안전한 도시들로 노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관광객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미국이 자연스러운 선택지였으나 이제 그는 미국으로 가는 노선들을 찾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노선을 철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여행이 더 비쌈과 동시에 더 어렵고 심지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실수만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행동 변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는 신뢰를 잃은 나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안전하고 즐거운 목적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말할 때 단순한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꿈의 나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가득한 곳,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땅, 미국은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대형 항공사들까지 노선을 철회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 무언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관광객과 기업들이 미국을 더 이상 유효한 목적지로 고려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대륙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질서 있는 거리와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됩니다. 우리 북쪽의 이웃 캐나다는 또 다른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안전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관광객과 기업들은 미국을 더 이상 매력적인 목적지로 여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미국이 서서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였던 미국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임시적인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는 정치와 세금을 넘어서는 위기입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온 경험의 심장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는 중요한 질문은 미국은 이 신뢰 상실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어 미국의 관광 산업과 경제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수세대에 걸쳐 미국을 번영의 아이콘으로 여겼던 신뢰가 이렇게 빠르게 분해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끈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정치나 경제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안전, 일관성, 그리고 약속된 것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쌓여갑니다. 사람들이 미국이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신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미국으로의 국제 관광은 단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국이 거리를 두는 전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가장 가까운 나라들조차 미국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5년에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은 미국으로 가는 노선을 40% 이상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전략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문화적, 경제적 유대가 깊은 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역사적으로 남쪽으로 기회를 찾아 여행하던 캐나다인들이 이제는 집에 머물며 다른 옵션을 탐색하거나 일본과 같은 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는 걸까요? 그 답은 안전규칙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느낌과 미국 여행 경험의 기반이 되었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을 목표로 미국으로 향하는 노선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의 거인은 프랑크푸르트 시카고와 프랑크푸르트 애틀랜타와 같은 역사적인 노선을 철수시키면서 큰 발표도 마케팅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글로벌 인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안정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항공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인 미국을 왜 외면했을까요? 그 답은 운영 비용이나 새로운 목적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미국이라는 목적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감정에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매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즉각적인 상실이 아닙니다. 간단한 개혁이나 정책 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상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시계의 똑딱거림처럼 아주 조용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결국 신뢰는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사들의 철수는 단지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과 신뢰의 상실을 전 세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온 유럽 관광객들이 미국 대신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를 선택하는 변화는 집단 사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신뢰와 안전이 그들의 우선사항과 일치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세계가 한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놀랐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미국 관광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항상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 형제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은 가치관, 대중문화, 사업,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 섞인 억양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어 나뉘어진 가족들과 이중국적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토론토와 시카고, 밴쿠버와 시애틀을 연결하는 단거리 비행편들이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 나라 간의 항공교통은 통합, 유동성, 파트너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비극처럼 그 변화를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타와의 한 평범한 가족이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의 고민은 디즈니와 그랜드 캐니언 중 어느 곳을 먼저 갈까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그들의 고민은 다릅니다. 과연 국경을 넘을 가치가 있을까요? 비행기 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민 심사에서 몇 시간 동안 억제될 위험이 있을까요? 추가 세금을 내고 혼잡한 공항을 지나며 터미널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목격하거나 파업으로 인한 도시의 물류 혼잡에 휘말릴 위험이 있을까요? 2025년 7월 캐나다 국내 비행 횟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적 성과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이제 미국 대신 자국을 탐험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바랐던 곳보다는 익숙한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분리가 사실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항 보안의 문제일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불리한 환율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상징적이며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 답은 작은 균열들이 쌓여온 결과에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의 누적, 재앙적인 이야기들, 관광객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영상들, 과밀한 공항, 상충되는 이민 정책,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적 결정들이 그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쌓여갑니다. 다우에서 3시간 동안 설명 없이 구금된 후 자녀의 10주년 생일을 놓친 캐나다 부부. 안전상의 이유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에서 막힌 젊은 학생.
뉴욕에 도착해보니 연결 항공편이 취소되고 호텔은 닫혀 있으며 경찰은 시위 때문에 터미널을 봉쇄한 가족.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는 관계를 끊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함께 결합되면 그것은 하나의 고리, 불신의 사슬,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이웃마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관용적이고 외교적인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조차도 더 이상 미국과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세계는 무엇을 말할까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분열이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의제는 다른 무역 전쟁, 이념적, 당파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관광과 지역적 관계를 지탱하던 실제 연결고리들, 문화적, 경제적 다리들은 차례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노선이 끊어지고 저기서는 경로가 중단되며 어딘가의 터미널은 비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부재가 일상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제국은 무너집니다. 유럽에서 통계는 공항에 비어있는 복도들이 이미 속삭이고 있던 것을 증명합니다. 2023년과 2025년 사이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북유럽 여행객들 중 71%는 이제 미국 대신 캐나다나 일본을 주요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처음으로 미국이 3위로 밀린 결과입니다.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어 프랑스는 예전에는 뉴욕행 항공편을 항공 네트워크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금광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는 우수함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고 전개 승무원, 최신 항공기, 세심한 서비스가 특징이었습니다. 뉴욕은 프랑스 항공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공편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휴스턴, 심지어 뉴욕으로 가는 노선도 축소되거나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주요 목적지는 도쿄, 싱가포르, 서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은 더 이상 상태의 상징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긴 보안 검색, 일관되지 않은 프로토콜, 지연 파업, 그리고 공항과 비행기에서 모두 경험하는 적대적인 환경. 르몽드와 같은 신문에 인터뷰한 프랑스 관광객들은 미국 방문을 지치게 하는 소모적인, 굴욕적인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몇몇은 치매적인 신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은 공항 주변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행 비행의 평균 탑승률은 여전히 70%입니다. 이 숫자는 높게 보일 수 있지만 국제항공사에게는 경고 신호입니다. 항공사들은 장기적으로 국제노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5%의 탑승률을 필요로 합니다. 70%는 사실상 손실을 감수하고 비행하는 수준이며 이는 인내심이나 자금의 한계가 올 때까지 버티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서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주 저가 항공사는 시드니와 호놀룰루를 로스앤젤레스와 연결하던 노선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에 그들은 미국 내 모든 운항을 종료했습니다. 큰 논란도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 주석 국제 전략 검토. 그러나 뒷이야기는 다릅니다. 의 CEO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착륙료는 비현실적이며 운영 비용은 통제할 수 없고 승객 경험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나이 많은 승객들이 이민 심사에서 몇 시간 동안 구금된 사례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는 전환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표준화된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험으로 여겨졌던 그 감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각 미국 공항은 마치 자신만의 규칙 아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로토콜은 당국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시위는 터미널을 긴장 지역으로 만들며 승객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놀라움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가라면 왜 달라스에서 회의를 하려고 할까요? 도쿄나 파리에서 물류 리스크가 적은 회의를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럽의 학생이라면 왜 미국의 대학을 선택할까요? 일본, 캐나다 또는 스칸디나비아 대학들이 장학금과 더 적은 행정 절차를 제공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광객이라면 왜 노르웨이의 평화로움이나 리스본의 매력을 다음 파업이 당신의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도시들 대신 선택할까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국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럽과 호주의 항공사들이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자체의 심장이 조용히 붕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 비행 취소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깊은 내부의 균열로 변했습니다. 이제 미국 하늘에서 떠나는 것은 외국 항공사가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점은 이 노선들이 사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국적인 관광지로 가는 항공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선과 같은 노선들이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학생들, 다른 주에 있는 의료센터로 가는 환자들, 화상회의로 해결할 수 없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노동자들, 손주들을 보러 가는 노인들의 비행기였습니다. 한 도시가 하루에 한 번 있는 유일한 비행기를 잃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동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을 잃는 것이며 중요성을 잃는 것, 조금씩 서서히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컨투어 항공사와 실버 항공사와 같은 항공사들은 예를 들어 수많은 소도시들에서 활발히 운영하던 노선들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은 미주리주 남부, 테네시주 내륙, 아팔라치아 일부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철도망이 거의 없고 연방 고속도로까지의 거리가 멀며 제도적인 방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공항이 없는 지역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을 의미합니다. 테네시 내륙의 간호사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에서 전문 치료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 없는 싱글맘이 다른 주에 있는 자식을 방문하려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비행기를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택적 방치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씩 미국은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개념은 이제 은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주 스테이트들은 더 이상 하나로 뭉쳐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들은 여전히 현대적이고 수익성 있는 허브들로 연결되어 있지만 내륙 지역은 죽어가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령 공항들, 비어있는 탑승 대기실들, 꺼진 관제탑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승객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행기 노선의 부재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연결성이 없는 곳에는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은 떠나고 젊은 사람들도 떠나며 상업은 쇠퇴하고 쇠퇴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모든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경영자에게는 단순한 예산 조정으로 보였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내 비행기 노선 철수의 영향은 이제 사람들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도시의 28%가 올해 상반기 동안 마지막 항공 노선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상업적인 공항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앰뷸런스로 10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접근이 불가능해져 학교를 포기했다는 이야기, 장례식, 출생, 생일을 놓친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의 항공편이 더 취소되어야 사람들이 그만큼이라고 말할까요? 문제는 정치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감정적, 사회적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결정들 속에, 조용한 절감 속에, 작아 보일 수 있는 선택들이지만 합쳐지면 불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에서 고통을 겪고 결코 다시 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승객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직항 항공편을 잃고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 10시간의 길을 가야 하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이상 운항을 견딜 수 없는 항공사에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행이 위험처럼 느껴지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붕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비행기 하나씩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인간적 연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중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글로벌 강대국이 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경청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빈 공항을 들어보세요. 사라진 복도를 들어보세요. 이제 고립된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자신들이 전체에 속한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비행기 취소, 잊혀진 노선, 그리고 방치된 결정들 속에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하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 대화에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항공 노선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미국으로 여행할 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셨나요?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이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꼭 필요한 재건은 지도자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옵니다. 각각의 선택에서, 각각의 결단에서 여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